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페인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쓴 스페인 잠언집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자화상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예수회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예술에 대한 감각, 인간 관계에 대한 통찰력에 타고난 감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가 스페인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며 새로이 구성해서 지금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601년에 태어난 스페인을 대표하는 대철학자로 작가이자 신부입니다. 18세에 예수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때 풍부한 식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강의가 큰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글을 썼지만 현실 비판적인 내용 때문에 여러 번 예수회로부터 제명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군종 신부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승리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고 스페인 국왕의 고문으로 마드리드 궁정에서 강론하고 철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역근이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788년 태어난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죠.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고 그의 철학은 근대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1860년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생을 마감한 작가입니다. 이 책은 17세기에 지어졌지만 지금도 유효한 교훈들이 책 곳곳에 발견됩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은 물론 성공, 행복에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한 번씩 생각할 법한 일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이 많다는 점입니다. 293가지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중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 1. 오늘날은 모든 것이 정점에 닿아 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기술은 최고에 달해 있다. 오늘날 한 사람의 현인은 옛날 7의 현인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옛날의 한 민족을 다스리는 일보다 오늘날 한 사람을 다루는데 더 많은 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심장과 머리는 우리 감성의 양극점이다. 서로가 다른 한쪽 없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이성이 도달하지 않는 자리에 필요한 것이 감성이다. 어리석은 자의 불행은 재산, 관직, 신분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3. 지식은 용기가 뒷받침될 때 위대한 불멸을 낳는다. 그 자체가 불멸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할 수 있지만 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지한 인간은 암흑 속에 있다. 성찰과 의지의 관계는 눈과 손의 관계와 같다. 용기 없는 지식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4.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새로운 것을 보고 경탄하는 것은 이미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공개된 카드로 하는 게임은 유쾌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자신의 의도를 곧바로 밝히지 마라. 숨겨진 무언가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때는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 뭔가 비밀스러움을 엿보이고
그것이 지닌 폐쇄성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켜라. 자신을 드러날 때조차도 평범한 모습은 피하라. 교제할 때도 내면을 모두 열어 보이지 마라.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이미 입 밖으로 나온 의도는 결코 높이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비난의 꼬투리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불행은 배가 된다. 그러하니 섭리를 만든 신처럼 자신의 의도를 감추라. 사람들로 하여금 추측해하고 불안하게 하라. 5. 상대의 의타심을 굳혀라.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는 도금장이가 아니라 숭배자다. 현명한 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보다는 필요로 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을 희망의 울타리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은 노련한 현자의 기술이며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는 것은 치졸한 범인의 소견이다. 후자는 잊혀지기 쉬우나 전자는 기억에 남는다. 사람들의 본성은 감사할 때보다 의존할 때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 갈증이 가시면 샘에서 등을 돌린다. 마치 사과를 다 먹은 후 흙 속으로 던져버리듯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 화합도 끝나고 존경심도 사라진다. 그러니 희망을 갖되 결코 희망만으로 채워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그대 주인이 왕이라 해도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여야 한다. 6. 완전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완성에 도전하라. 매일 인격을 닦고 소명을 다해야 한다. 모든 능력의 발휘와 뛰어난 성품이 발전하여 자기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생각이 맑아지고 판단이 성숙해지고 고상한 취미에 젖고 의지가 굳어질 때 차츰차츰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느끼게 될 것이다. 7. 윗사람을 능가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뛰어난 모든 것은 미움받기 마련이다. 자기 윗사람을 능가하려는 것은 미련한 운명의 장난일 뿐이다. 언제나 뛰어난 것은 미움을 받는다. 더욱 뛰어나면 더 미움받는다. 그러니 신중한 사람이라면 속물들이 자랑삼아 내세우는 장점을 감출 것이다. 허술한 옷차림으로 감출 것이다. 그러니 쉬이 누군가를 능가하려는 행동은 위험하다. 행운이나 정서에 관해서는 양보할지 몰라도 지적인 것에서 양보할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8. 열정을 다스려라. 열정은 위대한 지성의 속성이다. 그 뛰어남은 일반의 감명을 산다. 자신과 자신의 열정을 다스리는 것은 위험 있는 일이다. 이는 자유의지의 승리다. 하지만 열정이 사람을 지배하더라도 그가 하는 일까지 지배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쾌한 일을 피해 지름길로 가 멸망을 잡는 것이야말로 아주 고상한 방법이다. 9. 국가적 과실을 감추라. 교육 수준이 아무리 높은 국민이라도 이웃 나라에게 비난받을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이웃 나라들은 자기들을 스스로의 과실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웃 나라의 과실로 위로받으려 한다. 국민의 그러한 결점 자체를 개선하거나 감추는 것은 매우 훌륭한 수완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훌륭한 평판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약점을 감춰라. 이것이 억제되지 않고 쌓이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낳는다. 10. 행복과 명성.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명성은 지속적이다. 현세를 위한 것이고 후세를 위한 것이다. 행복은 갈망하는 것이고 명성은 획득하는 것이다. 명성에 대한 소망은 그 가치에서 우러나온다. 명성의 여신은 거인들의 자매다.
이 여신은 언제나 특출하고 기괴한 것, 이상하거나 혐오스러운 것, 또는 갈채의 대상이 되는 것들과 동행한다. 11. 배울 것이 있는 자와 사귀어라. 우정어린 교제는 지식의 학교이며 즐거움이 있는 가르침이다. 자신의 친구를 스승으로 삼아 배움과 즐거움을 얻도록 하라.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끄는 것은 대개 우리 자신의 관심사다. 신중한 사람은 허영에 들뜬 화려한 궁전보다 위대함의 산실인 노련한 학자의 집을 종종 방문한다. 여기에는 처세술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본보기가 되고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예언과 그들이 사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식자들로 인해 온갖 훌륭하고 고귀한 지혜의 터전을 닫고 있는 것이다. 12. 자연과 예술. 자연은 재료이고 예술은 작품이다. 어떠한 아름다움도 가꾸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고 어떠한 완전함도 예술에 의해 다듬지 않으면 야만적인 것으로 퇴보한다. 예술은 추한 것을 거르고 아름다운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연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선의 상태이고 우리는 예술 속에서 그 완성을 추구한다. 완벽한 것도 방임하면 부족한 것이 되고 마는 것처럼 예술 없이는 최고의 재능도 가질 수가 없다. 예컨대 인간도 인위적 교육 없이는 거칠고 미천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마가 필요한 법이다. 13. 실체와 형상. 실체의 본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의 부수적으로 따르는 형상이 필요한 것이다. 아름다운 행동, 바른 태도는 실체의 표출이며 형상화되는 모든 것의 표현은 그것의 훌륭한 보조 역할을 한다. 14. 당신의 감정을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내라. 인간의 삶은 곧 인간적 사악함과의 투쟁이다. 지혜는 의도하는 전법대로 인간을 이끈다. 지혜는 그것이 사칭하는 것을 속임수로 삼을 뿐 결코 목표로 삼지 않으며 수완으로 허세를 부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뭔가 예기치 않았던 것을 나타낸다. 지혜는 자신의 의도를 늘 감추려 한다. 적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자 거짓 의도를 드러내고 돌아서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승리에 이른다. 그러나 또 앞서 예리한 주의력으로 교묘히 숙고하고 염탐한다. 지혜는 늘 사람들 마음의 이면을 파악하고 일부러 거짓 표정을 짓기도 한다. 첫 번째 암시는 그냥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암시를 기다린다. 그럴 때 거짓은 위장에 치장을 더해 기승을 부리고 더욱이 진실 자체를 이용해서까지 속이려 한다. 또 술책을 바꾸려고 의도도 바꾼다. 그리하여 실체를 허상처럼 보이게 한다. 견고한 솔직함에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혜는 망을 본다. 그 예리한 눈빛으로 빗속에 숨겨진 암흑을 찾아낸다. 그리고 솔직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 기만적이었던 그 의도를 남김없이 밝혀낸다. 이처럼 사악한 피토는 사물을 꿰뚫는 아폴론의 태양빛에 대적한다. 여기서 피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 태양신 아폴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용입니다. 15. 도움이 되는 사람을 확보하라. 권력자들의 행운은 남다른 통찰력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을 무지의 위험에서 지켜주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이들을 신하로 삼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나보다 우월한 자를 인위적으로 나의 신하로 만들 수 있다면 이는 인생 최고의 덕이다. 지식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식한 자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힘 들이지 않고 진지한 자가 되기 위해
현인을 통해 공부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자신의 지식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면 이는 타인의 노력을 빌어 자신이 애언자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자들은 교훈을 모아 그 지식의 정수를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그 현인들을 직접 신하로 만들 수 없을 때는 교제를 통해 그들의 도움을 구하라. 16. 통찰력과 정직한 의도. 이 두 가지만 겸비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아무리 분별력이 좋아도 나쁜 의지와 결탁하면 그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 사악한 의도는 완전성을 해치는 독소다. 그것이 지식과 합하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 분별 없는 지식은 배로 어리석다. 17. 스타일의 변화를 줘라. 남들의 관심, 특히 적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는 가끔 모양을 바꿔야 한다. 같은 방향으로만 나는 새는 맞히기 쉬우나 방향을 바꾸는 새를 맞히기는 어렵다. 도박꾼은 결코 상대방이 원하는 패를 내놓지 않는다. 18. 근면과 재능.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근면하면 근면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앞질러 나아갈 수 있다. 근면의 대가로 살 수 있는 것이 명성이다. 대가가 적으면 그 가치도 적다. 최고의 직위에서는 노력 부족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해서 궁지에 몰린 사람은 별로 없다. 높은 지위에서의 제2인자가 낮은 지위에서의 제1인자보다 낫다는 것은 나름대로 변명이 된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서는 뛰어난 반면 낮은 지위에서 평범하게 머무는데 만족한다면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은 똑같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 양자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근면이다. 19.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유명한 것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갖는 지나친 환상을 유명한 것이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소망과 결합되어 실제의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상상해낸다.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도 부푼 선입견을 충족시킬 순 없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들의 허황된 기대에 못 미치면 칭찬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쏘아댄다. 실제가 기대 이상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되도록 상대에게 무엇을 드러낼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위험하지 않은 정도에서만 기대를 불러일으켜라. 반면에 나쁜 일에서는 이 규칙이 거꾸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나쁜 것도 과장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처음엔 아주 혐오스럽고 무서웠던 것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20. 참다운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라. 참 지식인은 다독으로 자신을 가꾼다. 시대의 유행에도 걸맞은 지식을 갖춘다. 평범한 방법이 아닌 비범한 방법으로. 현명한 자들은 적적한 때 사용하기 위해 기지와 지혜를 혀에 비축한다. 충고는 때로 진지함이 아닌 재치 있는 말로써 더 잘 나타낼 수 있으므로, 그리고 때로는 상식이 대학의 학문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 학문이 아무리 자유의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21.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노력이 행복을 뒷받침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여신의 문턱에 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리함과 대담성으로 용기에 날개를 달고 여신 앞에 날아가
그녀의 은총을 얻어온다. 그러나 제대로 철학을 해보면 미덕과 조심성의 길 외에 행복의 여신에게 이르는 길은 없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만큼 행복하고 지혜롭지 못한 만큼 불행하다. 22. 자기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라. 누구나 자기 시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대를 맞이했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선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은 그에 맞는 시기가 있다. 최고의 미덕도 시대의 흐름을 타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철학자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불멸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시대가 그대에게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에게 맞는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23. 결점을 구태여 드러내지 말 것. 이는 완벽함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전혀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예컨대 사람들은 수용할 만한 인간적인 결점에 더 열렬히 환호하기도 한다. 그것들은 쉽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성을 해치는 결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기는 그 결점을 재빨리 발견해내고 좀처럼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결점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면 이는 뛰어난 수완이다. 시자는 자신의 결점을 월계관으로 가릴 줄 아는 위인이었다. 24. 상상력을 다스려라. 상상력은 우리의 행복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며 이성조차도 휘어잡을 수 있다. 상상력은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할 일 없이 관망하기도 한다. 만족할 줄 모르며 심지어는 우리 존재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기쁨이나 슬픔에 몰아넣기도 하고 만족하게 하고 불만족하게도 한다. 어떤 사람에겐 늘 고통만을 주면서 우롱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소와 함께 늘 행복과 낭만을 선사한다. 25. 한때는 말을 잘하는 것이 기술 중의 기술이었다. 이제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 깊은 것을 예측하고 의도를 알아채는 모사가들이 있다. 우리가 갈망하는 진실들은 늘 절반만이 말로 표현된다. 주의 깊은 자만이 완전한 분별력으로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다. 주의 깊은 자는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고삐를 당기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박차를 가한다. 26. 인간을 설득하는 기술을 연마하라. 상대의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먼저 어디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명예를 우상으로 하는 자, 이익을 우상으로 하는 자 또는 쾌락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다. 개개인의 우상을 알아내 그것을 이용한 설득이 바로 기술이다. 상대를 움직이는 충동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의 의지를 움직이는 열쇠를 쥔 셈이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침투해야 한다. 먼저 자기 감정을 가다듬어 한마디 자극을 주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향을 무기로 결정적인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 결코 그르치는 일 없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정복할 수 있다. 27.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신중하라. 완성은 양보다 질에 있다. 뛰어난 것은 귀하고 드물며 흔한 것은 그 가치가 가볍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인들은 대부분 진짜 난쟁이들이다. 외적인 것만 보면 결코 평범함을 넘어설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뇌는 도처에 있으려 하다 보니 실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데 있다. 반대로 특출한 것은 내적인 것에서 솟아난다. 그 본질이 고귀한 것이면 이는 좋기 영웅적이다. 28. 어느 것에도 대중적이지 마라. 첫째는 취향에서. 오 위대한 현인들이여, 그들의 역작이 대중의 마음에 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대중의 갈채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결코 즐겁지 않다. 그러나 대중의 인기에 마음 쓰는 범인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부드러운 아폴론의 숨결 속에서 느끼지 않고 어리석은 대중의 숨결 속에서 느낀다. 둘째, 이성도 대중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대중의 경탄 속에서 만족을 찾지 마라. 대중의 무지는 놀라운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어리석은 대중은 어떤 것을 보고 경탄하지만 분별 있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속임수를 알아낸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